안녕하세요, 최라마입니다. 제가 1인 게임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찾아본 게 있어요. 바로 다른 1인 게임 개발자가 만든 게임들입니다. 1인 게임 개발에 있어 제가 참고할 수 있고 영감을 얻고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 롤모델들을 찾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양한 삶의 배경과 이력을 갖고 자신만의 게임과 세계관을 창조한 다양한 1인 개발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지 모를 두근거림과 자극을 받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성공을 거둔 게임부터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게임까지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1인 게임 개발자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서 이 게임이 1인 개발이어서 하시는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더 검색해보시거나 게임도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비 테이카리입니다. 개발자 이름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햄프리라는 예명으로도 활동을 하는 핀란드 개발자인데 바바이즈유라는 게임을 개발했어요. 아기자기한 아트웍의 퍼즐 게임인데 이 게임의 핵심 컨셉은 규칙 자체를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각 스테이지는 다양한 단어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어 블록들을 이동시켜서 게임의 논리 규칙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아르비 테이카리는 2002년부터 게임을 제작했다고 해요. 그의 포트폴리오에만 68개 이상의 게임이 올라와 있고 다양한 아트웍이나 만화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1인 게임 개발의 전설이죠. 스타듀밸리의 창작자 에릭 바론입니다. 펀스& 에이프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에릭 바론은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직장을 찾지 못해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게임 개발을 시작했다고 해요. 에릭 바론은 어렸을 때 하베스트 문이라는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 했는데 시리즈의 후속작들이 매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자신이 좋아할 만한 자신만의 농장 게임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 반 동안 홀로 게임을 개발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듀밸리는 큰 성공을 거둡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장 이상 팔렸고 아직까지도 팬들을 위해 게임이 업데이트되고 있죠. 마이크 비덜입니다. 지금은 비덜 게임즈라는 인디 팀을 이끌고 있지만 토마스 워즈 알론이라는 미니멀한 아트의 2D 플랫폼 게임을 만든 사람이죠. 이 게임은 단순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캐릭터와 독특한 나레이션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임의 아트웍이 꼭 그렇게 정교하고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임이죠. 다음으로는 루카스 포프입니다. 페이퍼즈 플리즈와 오브라딘 호의 귀환으로 유명한 루카스 포프는 대학 시절 게임 개발에 매료되어 친구들과 함께 퀘이크 모드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조직에서 게임 개발 경험을 쌓았고 특히 너티독에서 언차티드 시리즈 개발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는 너티독에서의 시간이 즐거웠지만 언차티드 1에 이어서 2, 3 반복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작은 게임 아이디어들을 꿈꾸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독립개발자로 전향한 루카스 포프는 일본에서 활동하며 2013년에 가상 공산국가와 국경 심사관을 소재로 한 독특한 게임 페이퍼즈 플리즈를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2018년에는 1비트 흑백 그래픽의 추리게임 오브라딘 호의 귀환을 선보였으며 이 게임 역시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로 여러 상을 수상하고 평가받았습니다. 아담 로빈슨 유는 Short Hike라는 게임을 만든 캐나다의 1인 개발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도스 기반 RPG 제작 도구와 게임 메이커를 활용해 게임 개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면서 교내 게임 개발 동아리와 게임잼, 인턴십 등을 통해 경험을 쌓았고 졸업 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디 게임 개발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동안 약 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게임을 제작하고 2019년에 숏하이크라는 힐링 어드벤처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향수가 느껴지는 3D 아트가 차분하고 고즈넉한 느낌을 주는 게임이죠. 숏하이크의 성공적인 출시 이후 지금은 페이퍼 마리오 같은 느낌의 RPG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카 갈란트의 개발자 이름은 몰라도 게임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2022년 전 세계를 로그라이트 장르로 넘치게 만들었던 뱀파이어 서바이벌의 창작자입니다. 그는 이전에 모바일 도박 게임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는데 안정적인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창작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작은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었죠. 그중 하나가 2019년 모바일 게임 매직 서바이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뱀파이어 서바이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을 때 3,3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장 팔렸죠. 엘든링과 갓 오브 워 같은 트리플 A 게임을 제치고 2023년 바프타 올해의 게임에 선정되기도 했죠. 현재는 뱀파이어 서바이벌의 추가 컨텐츠 개발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고 인디게임 개발자로서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뱀파이어 서바이벌의 영감이 되었던 게임 매직 서바이벌도 1인 개발 게임입니다. 그것도 한국의 게임 개발자이죠. 레메라는 개발자명을 사용하고 계신 김성근님은 공책에 게임의 규칙과 구성을 그리면서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성인이 되어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척 하면서 모바일 게임인 매직 서바이벌을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디아블로2의 핵앤슬래시 경험을 모바일에서도 느낄 수 있게 게임을 만드셨다고 해요. 매직 서바이벌은 5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고 지금까지도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활발하게 플레이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웨일리는 더 퍼스트 트리라는 게임의 창작자입니다. 이 게임은 삶과 죽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담아낸 게임입니다. 최근에는 We Harvest Shadows라는 공포 게임을 개발하고 있죠. 그는 영화 제작과 영상 편집 일을 했었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유니티의 존재를 알게 되고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가 어떻게 인디게임 개발자가 되었는지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커스는 큰 인기를 끌었던 공포 협동게임 리썰 컴퍼니를 만든 개발자입니다. 이 게임은 팀원들이 함께 외계 행성에서 위험한 물건을 수집하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생존하는 협동 중심의 게임으로 독특한 분위기와 긴장감 넘치는 플레이로 많은 팬층을 확보했죠. 그는 10대 때부터 수많은 로블록스 모드들과 게임들을 제작해왔고 장르도 공포 게임을 꾸준히 만들었다고 해요. 리썰 컴퍼니는 추정치로 약 50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고 1인 제작자인 만큼 수백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그의 나이 21살에 말이죠. 모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로 후모토는 독특한 픽셀 아트 스타일의 액션 로그라이트 게임 다운웰의 창작자입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가 깊은 우물을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적을 물리치고 아이템을 얻는 빠른 페이스의 액션 게임으로 흑백 중심의 미니멀한 그래픽과 중독적인 게임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일본 인디게임 씬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브랜칭 패스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는 세로가 긴 모바일 해상도에 맞는 단순한 조작의 로그라이트를 만들고 싶어 했고 약 1년 반 동안 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게임을 만들면서 1인 개발자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죠. 젠레스 존 제로, AFK 저니, 명조,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게임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갔을 이 게임들을 모두 제치고 2024년 최고의 모바일 게임 상을 수상한 발라트로의 제작자 로컬 썬크입니다. 상을 받았다는 게 좋은 게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을 이 개인의 창작물이 여러 대작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게임은 카드 덱 구성과 전략적 플레이를 중심으로 하고 클래식 포커 게임에 혁신적이고 신선한 접근을 더했습니다.
세련된 픽셀 아트와 매끄러운 게임 플레이가 특징이며 카드 게임 장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죠. 로컬 썬크는 그저 친구나 가족들과 즐기기 위해 이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게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겼고 지인들과 공유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그저 좋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죠. 발라트로는 러브 프레임워크라는 무료 2D 게임 엔진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해요. 토마스 헤븐,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대표작 액션 버즈를 홀로 개발한 인디 개발자입니다. 그는 게임의 프로그래밍, 아트, 음악까지 혼자 담당하며 5년 넘게 액션 버즈를 만들었다고 해요. 클래식한 스타일의 픽셀 아트와 깊이 있는 세계관, 정교한 레벨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팬과 비평가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앱은 이전에 EA와 페트로글리프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다고 해요. 남는 시간에 꾸준히 작업했던 개인의 프로젝트가 액션 버즈였다고 합니다. 2016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 게임의 개발 과정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며 아들을 돌보면서 힘들게 게임을 만들어간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죠. 주는 동방 프로젝트 시리즈의 창작자로 일본의 대표적인 인디 게임 개발자입니다. 그는 1996년부터 자신만의 탄막 슈팅 게임을 만들어 왔으며 게임의 디자인부터 음악, 악대까지 모두 혼자 작업했죠. 자신이 만든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의 작품은 독특한 캐릭터, 복잡하고 아름다운 탄막 패턴, 그리고 멋진 음악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죠. 그는 독립적인 창작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상업적인 성격보다 창작자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약 30개가 넘는 게임과 그 세계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설과 만화 등 작가로서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전설적인 창작자입니다. 언더테일을 만든 토비 폭스입니다. 언더테일은 왜 게임은 항상 몬스터와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이야기밖에 없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라고 해요. 플레이어는 지하세계에 떨어진 한 인간아이가 몬스터들의 세계에서 지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플레이하는데 이 게임은 단순 전투가 아니라 전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누구도 죽이지 않고 게임을 완료했을 때, 모두를 죽이고 완료했을 때,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때 엔딩들이 다르죠. 몇 가지 캐릭터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를 친구인 태미청이 도와주기도 했죠. 토비 폭스는 원래 게임 음악 작곡가로 활동했으며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음악 작업에 참여했을 만큼 뛰어난 작곡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언더테일은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로 제작되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뛰어난 프로그래머는 아니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모든 게임 제작자가 반드시 뛰어난 프로그래머일 필요는 없다는 좋은 예시이기도 하죠. 한국의 1인 개발자 소미입니다. 레플리카, 리걸 던전, 그리고 가장 최근작인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등을 만든 1인 개발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레플리카를 처음 플레이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게임 화면과 플레이 경험이 실제 스마트폰과 닮아 있어서 몰입감이 정말 뛰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이 게임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조사하면서 국가의 감시와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작품으로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와 흥미로운 게임 플레이로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았죠. 작년에 출시된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역시 단순한 조작 방식으로 몰입도 높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내러티브 중심의 게임이에요. 소미님의 작품들을 플레이하다 보면 게임을 단순한 오락을 넘어 플레이어에게 질문을 던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매체로 활용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스튜디오 사이라는 이름의 게임 스튜디오를 만드신 게임 개발자 유재현 님입니다. 소니, 블리자드, 디즈니, 라이엇 게임즈, 덱게임 컴퍼니, 그리고 애플까지 굵직한 글로벌 기업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1인 게임 개발로 시작하여 현재는 팀을 꾸려 게임 개발을 이어가고 있죠. VFX 아티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하셨으며 기술 기반의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을 익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차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키우게 되셨다고 해요. 저는 베스트럭이라는 게임을 통해 이분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2018년도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이었죠. 아쉽게도 지금은 스토어에 없지만 그 당시 몽환적인 그래픽과 창의적인 퍼즐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임이었어요. 지금도 itch.io에는 올라와 있는데 구매 후 플레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 2023년에 이터나이츠라는 게임을 개발하셨어요. 혼자서 약 3년 정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자의 길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독특하게도 연애의 시뮬레이션과 실시간 액션 전투를 개발한 구조로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비주얼과 감성적인 서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항상 응원하게 되는 개발자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스튜디오 사이와 그 구성원들이 어떤 게임으로 또 세상을 놀래켜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1인 개발이라는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무리 혼자서 만든 게임이라고 해도 그 곁엔 늘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언더테일처럼 그림을 그려준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스타듀밸리처럼 온전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해준 아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발라트로처럼 반복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며 피드백을 준 친구나 가족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관심있게 지켜봐주고 재미있게 즐겨준 플레이어들이 없었다면 게임의 완성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모든 이름들이 크레딧에 다 담겨있지는 않겠지만 1인 개발자라는 이름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세상에 혼자 이뤄내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자신만의 철학과 생각으로 묵묵히 게임을 만들고 있는 멋진 게임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정말 아쉬운데 추후에 더 많은 창작자들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1인 게임 개발자는 누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